이탈리아처럼만 바꾸기만 해도 매년 670억 원씩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분명히 670억 원 이상 확보가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동일하게 미리당 110원으로 하였을 때는 우리나라도 약 648억 원의 세수 확보가 됩니다. 미리당 200원으로 하게 되면 약 1180억 원의 세수 확보가 돼요. 낼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과도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푼도 못 걷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베이핑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 해외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고 해외 언론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과세 금액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4년에 기기 및 액상에 58.5% 소비세 도입을 하면서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때 약 1,5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3천여 개의 사업장 폐업, 그리고 2만여 명의 일자리가 퇴출되었고요. 40억 정도의 세금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15년에 또 한 번 이탈리아 정부에서 뭐 요즘 말로 트롤 짓을 합니다. 1mm에 이제는 56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든요. 자, 이때도 이탈리아 정부는 1,300억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계속 이제 세금을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한 45억의 세금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완전히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정책이 됐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세수에 대한 예측이 틀어졌다면 민간 기업 같으면 그냥 전부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그냥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하면은 2만 명의 일자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500원대로 했는데도 이런 큰 충격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99원이거든요. 3배가 훨씬 넘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보통 해외 사례라고 하면 그냥 뭐 해외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물가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같은 나라입니다. 딱 물가 지수가 100대 103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0,000원에 파는 물건이 있다면 이탈리아에서는 1,300원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물가 지수로는 그냥 거의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중요시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행히도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도에 세금을 대폭 낮춰요. 1mm당 110원대로 과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매년 670억 원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한다면은 지금 빵원이라는 소리인데 0원인데, 네네. 이탈리아처럼만 바꾸기만 해도 매년 670억 원씩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전자담배 업계 실업자도 생길 일이 없고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건강상의 이득도 챙길 수 있는 상태로 그냥 670억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 세율을 1mm에 110원대로 대폭 감세하고 670억 원의 세수 확보가 된 것이 2018년도잖아요. 지금은 2022년도란 말이죠. 이미 4년 동안 시장이 또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대폭 감세를 해도 분명히 670억 원 이상 확보가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협회 차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국의 매장 숫자 또는 매출액, 이런 숫자들이 정부 자료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히고요. 이제 민간 자료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매우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도하게 이제 잡으면 안 되니까 매장의 숫자는 2018년도 통계청 정부 자료 기준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았고요. 매출액은 2018년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정확하게 집계된 이제 민간 자료 기준을 이용해서 정부 자료, 민간 자료 이 두 개를 혼합했어요. 자, 복잡한 변수는 전부 제외를 했고요. 큰 틀에서만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탈리아하고 동일하게 미리당 110원으로 하였을 때는 우리나라도 약 648억 원의 세수 확보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670억 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물가지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미리당 200원으로 하게 되면 약 1180억 원의 세수 확보가 돼요. 이 금액은 담배 전체 세수의 1%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미리당 1799원이죠 현재. 낼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과도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푼도 못 걷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도보다 지금 매장의 숫자가 더 늘었고 시장도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도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고 소비자도 부담이 없고 시장의 이런 위기도 다 사라져요. 아무런 불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걸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우리나라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접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네, 제가 직접 2016년도 3월에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서 대화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가지고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또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왜 진행이 안 됐죠? 당시에 그분께서 이제 기재부 소속으로 보도자료 배포도 하시고 기자 간담회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함량 과세를 각 세금 부서들과 합의하겠다라는 발표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무원 집단이라는 게 아무리 아래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던 추진력 있게 일을 해도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묵살이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고 추진하셨던 그분은 현재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셨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그냥 조직 내에서 곤란해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6년도 이후에도요 기관들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이제 현재 기관하고는 아예 대화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도 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에게 세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국회로 가세요. 라고 그냥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기관과 합의를 이렇게 되면 제외를 아예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전자담배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합리적인 과세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국가는 합리적인 세수 확보가 되고요. 소비자는 부담이 없으니까 만족도 하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국회에서 전자담배 시장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버는 것보다 더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세금을. 이런 과도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정부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이 그런 음성화조차 안 된다면 결국 이탈리아처럼 큰 충격이 올 것이고요. 수년이 흐른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결론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정해진 세금의 숫자가 그 숫자를 낮춘다라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막 이것저것 해봤더니 새롭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 변경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시장에서 이미 시도를 했고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담배 업계 같은 데다가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오히려 이제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표를 얻기 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몸에 덜 해로운 것은 팩트예요. 가끔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뭐 금연전도사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둘 다 해롭습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거는 팩트고요.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결과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간의 갈등 같은 것을 더 부추기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처럼 세금도 못 걷고 오히려 뭐 실업자만 양산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 같네요. 부디 정부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도한 대변인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전자담배 폐질환 사건은 국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슈나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그 벤데빅 베이프스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 같은 그 베이퍼들보다 비흡연자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고 우리의 뜻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 강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컷!